네, 8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거 이어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건강보험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가 뭡니까? 위험 분산을 꾀하고 그 다음에 국민 통합,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증 질환자들입니다. 내용은 옛날에는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됐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집에 이제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 있는 집 팔아요. 그다음에 전세로 갑니다. 전세집도 가요. 월세로 가요. 월세집도 날라가요. 뭐 사골세, 저 사골세 뜻은 모르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재산 다 잃고 길바닥에 나가요. 그리고 그 환자인 가족은 죽어요. 완전히 패가망신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산을 나중에 다 날리고 치료비로, 그다음에 의료비로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빚을 졌어요. 그러고도 사람이 완치되고 살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가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병은.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는 모른 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감기처럼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다친 사람들은 이제 그 경증 질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중증 질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리는 정책을 쓴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거죠. 4인 1인 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개두술, 개심술, 그 다음에 심한 화상 환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우리가 저기 국가에서 보호 차원에서 보장성 강화를 해갖고 특별하게 이제 그 제도를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것이죠. 외래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별표 이제 여러분들 책 보고 계시죠? 거기 보기에는 여러분 질병 및 코드 배우셨던 거 있잖아요. C 코드, D 코드, 그 다음에 뭐 VWXY 코드 관련돼 갖고 외래 환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가정간호 산정 특례 대상. 가정간호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측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가정간호사 전문 자격 소지자가 내원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환자의 방으로 방문하여 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중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보험이 된다는 뜻인데 이것도 100분의 20, 그러니까 20%만 환자한테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은 별표 2에 있는 그 코드, 질병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큰 사람들은 검사도 상당히 크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대부분 비급여였었어요. 1996년 1월 1일부터는 CT라는 것도 병리학적 진단이 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보험이 된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 환자 진료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본인 부담금이 높았었고 거기다가 비급여로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CT는 당연히 통과가 됐고요. MRI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통 보게 되면 70만 원 정도를 했었어요. 한 회당.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를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하면 140만 원, 한 번 더 재검하자 그러면 뭐 200만 원, 300만 원 금방금방 갔죠. 그러니까 검사 한 번 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CT, MRI, PET, 양전자 단층 촬영 등도 여기 있는 고가 특수 의료 장비 산정 특례 대상으로 합병을 시켰습니다. 중증 질환자 이제 그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 이외에 개두술, 개심술, 화상 환자만 돼요? 그게 아니죠.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이제 코드명 좀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중증 질환자는 100분의 5니까 5%만 돼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005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중증 질환자 그때는 자기 본인 부담금을 20%였다가 한 1, 2년 지나서 10%만 냈다가 지금 5%더 가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10,000원 중에 500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중에 5만 원만 내게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이제 미래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양쪽에 다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논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혹시 이제 가정 중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전공자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소급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챙길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전공자니까 산정특례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관련 서식을 준비하셔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를 통해서 이것을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건강보험 아까 전에 이제 그 수혜를 좀 받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고 하는 것인데 이게 급여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예로 들면은 나쁜 얘기는 재밌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도둑님께서 남의 집에 담을 넘었어요. 거꾸로 내려오다가 이제 잘못해서 다쳤어요. 보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둘이서 막 저기 뭐 어떤 그이가 그녀한테 채였어요. 요즘 공중전화 박스 보기 많이 힘들잖아요.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가 항상 이제 그 다음날 보면 깨져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 주먹으로 쳤죠. 술 먹고 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자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건 다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건전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범죄에 기인했다 그러면 이건 다 안 되는 걸로 이제 지금 명명을 했습니다. 급여의 정지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그러니까 납부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아니라 정지라고 해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54조 1호에 보게 되면은 2020년 4월 7일로 지금 삭제가 됐는데 국외 여행 중인 경우라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여행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해외 여행을 가면은 급여가 정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전에는 급여의 정지가 해외 여행 중에는 급여의 정지를 시켰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항의가 드는 거죠. 아니 내가 납부할 땐 납부하는 것이고 해외에 갔다고 해서 급여를 정지시키면은 난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갔더라도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도 급여의 정지는 이제 속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삭제다 빨간 표시한 것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국외 여행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 급여의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밑에 국외 체류를 했다. 그럼 정지죠. 체류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행을 가면 여행 비자가 나오죠. 그게 기준이겠죠.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군 간 후보생에 해당되는 경우 이분들은 이제 요양급여만 시행한다고 써져 있는데 현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징병제입니다. 그렇죠? 징병이란 말 잘 안 써서 그렇지만 징병제예요. 징병제다 보니까 이제 군대 끌려갔어요. 그러면 민간기관에 와갖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급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병원 나중에 근무하실 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군인이 왔어요. 이제 군인 동생이 될라나 좀 친구들이니까 나중에 군인 아저씨가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건강보험증 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보험증을 내고 처리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예탁한 것으로서 보험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양급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공강부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교도소, 이게 죄인들이 어떻게 사정이 생겨서 민간 의료기관 내원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으로 시행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거 예외로 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구상권은 뭐냐면 A가 B를 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해자, 피해자예요. 그럼 이 피해자가 응급실에 갔어요. 병원에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금 납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는 뭐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된다. 이 사람이 물어주는 게 맞죠. 가해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해한 사람이 옆에 서 있습니까? 물어주려고? 때렸으면 대부분 가버리겠죠, 어디론가. 그래서 이 분께서 만약에 다 본인 부담금을 일단 내갖고 받아도 되는데 두들겨 맞은 사람도 피해를 받은 사람도 본인 부담금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 사유를 다 적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급여 비용 및 치료비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공단 측은 아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재정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공단 측은 A한테 가고 징수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상권이에요. 왜 그러느냐? 돈을 받아내는 일도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상권. 자,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등의 지급. 이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거 있어요. 징병제라든지 군 이제 저기 직업군인 빼고예요. 그런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의경들이 아직 이제 예전에 남아 있었으니까 경찰청장, 그다음에 소방청장,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미리 공단에서 예탁을 받아갖고 보험이 되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국가 세금인 것이지 의료보험을 걷어서 국민건강보험을 걷은 재정으로 치료를 해준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보험료를 받는 방법이 이제 받는 방법이라는 종류가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있다고 했잖아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원래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장가입자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말하는 겁니다. 소득 월액은 뭐냐? 정식으로 받는 월급 이외에 또 부수적으로 생기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것을 일단 생략하고 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은 보험료가 나와요. 지역가입자는 뭐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과 점수라고 있어요. 보험료 부과 점수, 이 점수에다가 보험료율을 또 곱하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667이네요. 만분의 6.67%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 점수를 곱한다고 했잖아요. 레이트로 쓰면 안 되네. 이건 점수니까 1195.8원. 여기서 말하는 부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소득하고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소득, 재산. 소득은 매달 버는 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재산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곱해서 195.8원을 곱하면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계산이 되는 거고 매달.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다가 6.67%.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가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됩니까? 66,700원이죠. 근데 66,700원을 혼자 다 냅니까? 아니죠. 절반은 누가? 사장님이. 절반은 내가 내는 거죠. 그래서 33,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얼마 내요? 그러니까 33,000원 정도 냅니다. 그럼 이 사람 월급은 10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있어요. 응? 나중에 이제 물어보기 뭐 할 때 어머 이번에 2020년 보험료 많이 내시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아 이번에 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이나 걷어가는 게 국가입니까? 어머 힘드시겠어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보험료 많이 내셨죠? 힘드시겠네요. 아니요 얼마 안 됐는데 저번에 뭐 1,000원 냈나? 거의 안 냈어요. 우리 그동안 즐거웠어요. 제가 이런 농담 좀 합니다. 거꾸로 계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 재산을 다 더하고 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좀 법이 조금 잘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를 갖고 있다든지 재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생계를 위해서 영업용으로 쓰는 것도 재산이냐라고 좀 항의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예외가 되고 장애인이 갖고 있는 소유 자동차도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것도 재산으로 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요즘은 거의 이제 중형으로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사용 연수가 9년이 넘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뭐 차들이 오래되게 되면은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 좀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재산 가치로 중고차 판매 가격이 뭐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이제 제외에 많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영업용 자동차라든지 그래도 가족들이 요즘 이동을 해야 돼갖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너무 오래되고 낙후됐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는 것은 억울하다 해갖고 이런 항목을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이번에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족의 그 머릿수가 많아지면은 보험료가 좀 올랐었어요. 근데 그것도 삭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수 월액 보험료 부과 점수 그리고 이제 그 보험료율과 관련해 갖고 보험료 부담되는 것을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좀 5분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